북한 군사무기 수준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실 분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일명 밀리터리 덕후 밀떡 자주국방 네트워크 2로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르투시 몇 기라 했죠? 32기? 45기입니다. 45기요. 어우, 아들뻘이네 그럼. 정확히 23년 후배입니다. 자, 손승희님 부동산 정책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정말 유익한데. 나중에 저희가 상황 진척되는 거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쯤 해서 1, 2, 3부 통으로 터서 쫙 한번 다시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담도 좀 많이 받고 오늘 많은 내용 얘기했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가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막 듣고 이해하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도 또 더 중요해. 전쟁 나요 안 나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 더 심각하잖아.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 위기죠 위기. 예. ICBM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북한이 28일 날 두 번째 화성 14형 예. 발사를 했습니다. 그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쐈던 것보다 정점 고도는 1000km 정도 올라갔고 900km가 더 올라갔죠. 예. 그리고 비행 거리는 한 60km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재도립체가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NHK TV에 영상에 그대로 찍히면서 이것이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NHK 옥상에 있는 CCTV에 이 재도립체가 낙하하면서 화염을 뿜는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안정적으로 탄착점에. 예, 그래서 이제 NHK가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를 해서 약 40년 정도 이제 미사일 분야를 연구하고 그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그 마이클 앨러먼이라는 미국 전문가한테 그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로는 일단은 한 9분 능선 정도 넘었다. 왜냐하면은 재도립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낙하를 했고 그 주변에 약간 불꽃이 튀긴 하지만은 이것은 외피가 벗겨져서 발생하는 그런 불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예하에 있는 정보국이죠. DIA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봐도 북한이 내년 정도면은 실전용 ICBM을 그 대량 생산해서 배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북한 ICBM이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서 지금 북한이 이게 이제 ICBM이 아니다. 중거리 탄도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약간 좀 수습하기 위해서 톤 다운 시키려고.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것이 ICBM이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그 강경 발언들이 지금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그 CNN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에 메인 화면을 계속해서 미국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한 수천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대가는 무엇일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뭐 수천 명이 죽을 거다. 근데 그게 미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논란 지금도 되고 있죠. 예, 끝난 게 아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분쟁 지역 하나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형제 가족, 일가 친척의 생명을 잃는 건데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다시 해방 이전에 이런 산업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 19세기 초에 있었던 뭐 알라모 전투라고 유명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의 사례를 보면은 그 이후로 한 200년 동안 미국인들의 정서를 보면 내 땅, 내 영역, 그다음에 내 국토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라든가 그 침략 같은 거는 용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서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시험을 하고 실제로 김정은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라모 전투라고 하는 건 뭐죠? 19세기 초에 그 텍사스주에 있는 알라모라는 그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186명 정도의 그 미국인 이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천 명에 한 6천 명 정도 되는 멕시코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할 때까지 이주민들이 우리는 협상은 없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죽겠다. 옥수야겠다라고 해서 전멸할 때까지 싸웠던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때 미국과 멕시코 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찾아오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 전체를 완전히 뺏어왔죠.
이 186명이 전멸함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극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으로 확전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아메리카 본토 대륙에서 전쟁은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토를 공격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온 거예요. 9.11 테러가 한번 있었고요. 9.11 테러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미 본토라기보다도 어느 한 타겟을 공격한 거고. 타겟을 공격했는데 그것에 분노해서 미국인들이 10년 동안 빈라덴을 집요하게 쫓아서 예. 결국에 죽였고 그리고 지금 그 알카에다 잔당 세력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추적 및 공격과 암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어떤 그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분노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지금 북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9.11 사태 이후에 Patriot Act 애국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면서 테러 분자라고 테러 의심자로 분류가 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법인데 그게 최근에 2016년인가요? 이때 개정이 됐죠. 2015년 15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이전 사회로 돌아간 그거는 본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 심각해진다고 판단을 하면 스스로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라도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부 장관, 즉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 무슨 얘기냐 대화하자. 그러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이상해.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 무척 수세적으로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하자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또 입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실제 공격에 나서기 전에 지금 적을 안심시키기 위한 양동 전술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라는 대상은 과거에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이 쉽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나라들과 달리 지금 미국에게는 한국이라는 인질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때 김정은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는 이것은 그 미국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지만은 미국이라는 게 결국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동맹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버리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네라는 식으로 다른 국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점을 지금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이다. 그럼 미국이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그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봤더니 우리 본토도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럼 여기 못 들어오는 거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들어오면 패권으로서의 그러니까 세계 인터내셔널 짱으로서의 지위를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딜레마가 큰 것이 때리자니 피해가 너무 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강도 무평양이에요. 예. 북중 접경지역 30km 안쪽에. 예,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잘못하면 중국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예. 중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체가 워낙 군사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거의 한 1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예. 반전 여론이 굉장히 센데 이런 이라크나 아프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두 가지 뭐 예. 협상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책을 같이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애들 왜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우리보다 그 뭐 전체적인 경제력도 약하고 국방비를 투입하는 액수도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북한보다 한 33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에서. 우리 국방 예산이 그 북한의 GDP 아니에요? 예, 그 정도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800km고 북한은 이제 뭐 8,000에서 10,000km고 거의 10배 차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구매력 지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서 소총 한 자루를 겨우 사는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소총 4자루 5자루를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현무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현무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당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북한은 비슷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뭐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이 대당 한 10억에서 15억에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도 있고요. 생산비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럼. 예, 뭐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5분의 1. 예.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고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이 분야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이 군비 증강을 하는데 예. 북한은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뭐 기술을 절취를 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미사일 기술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북한은 국가적 사활을 걸고 이것을 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분응선 9.5부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지금은 기술이 완성되면 내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이 2번째까지 썼는데 예. 아마도 한 2번, 3번 정도는 더 사격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 신뢰도를 검증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신뢰도가 완성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또 팔아먹겠네.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미국에 대해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 상황도 있지만 북한이 이것을 뭐 테러 단체라든가 뭐 불순 세력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것이 지금 미국이 여러 그 테러 단체들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판매를 해서 여러 개의 적으로부터 동시에 ICBM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심각하네. 자, 그런데 미국이 틸러슨이 대화하자. 근데 오늘 아침에 기준 또 바뀌었다면서요? 예, ARF에서 이용주 ARF. 예, 아시안 그 안보 포럼에서 예. 지금 북한도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용주 북한 대사를 만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뭐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미국이요? 예, 틸러슨 장관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틸러슨 장관이 어저께 대화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강경 그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참모들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참모들이 초강경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교체됐던 그 비서실장 존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크 현지에서 장군 임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야전형 군인이고 저돌적인 스타일이고 뭐 기자들이 앞에 있어도 언어 순환을 하지 않고서 비속어를 섞어서 욕을 쓸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인물입니다. 중국 그 미국판 홍모식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스타일이고. 존 켈리. 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켈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보네. 그 사람은 예전에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그 미군 내에서 별명이 미친 개라는 별명을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인사입니다. 매티스. 예. 국방부 장관. 예, 그리고 합참의장도 마찬가지로 덤포드 합참의장도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 야전형 군인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붙자. 예, 이 셋 다 전부 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해병대 사성장군 예,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전부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틸러슨이 자기 입장이 유화적이고 대화로 한다. 근데 이미 지난번 그 7월 4일 날 쐈을 때도 모든 옵션 중에 군사적 옵션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로 가겠다. 제재와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선제 타격론이 네,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군도 약간 이상한 특이 징후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7월 24일 날 물론 28일 2차 발사하기 전 일이지만은 미국에 있는 B-52 폭격기라고 이제 거대한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폭격기가 본토에서 그 대규모 삐라 살포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라크전 그 바그다드 공습 직전에 실시하고 나서는 거의 한 13년, 14년 만인데 이 전단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대규모 폭격이 있기 전에 우리가 폭격을 할 것이다. 민간인들은 대피해라. 그리고 군인들은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은 죽을 것이다. 이런 심리 전용 전단을 대규모로 투하라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B-52 폭격기가요? 예, 이 폭격기가 한 번 뜨면은 한 96만 장 정도의 삐라를 살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0몇 년 만에 이례적으로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 해병 특수색대 그리고 이제 네이비실 이런 부대들에서 그 예비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원들이 지금 소집이 돼서 훈련이 돼 있고 일부는 지금 한국에 전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특수부대 예비역을 전개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공격 군사 작전이라든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런 징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한테 밀리지 않겠다. 네, 밀리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군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ICBM 완성되기 전에 네, 강력한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예,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보면은 그 선제 타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트럼프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죽어봐야 니네 그 한반도에서 죽는 거다. 우리 죽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 해도 이제 우리가 확 이 그 분노 인계점이 딱 터지는 건데 근데 또 중국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데 북중은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2차 발사를 감행했던 그 우평리라는 지역도 북중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예. 중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중국이 개입했을 때 대비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그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지금 갖다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실제 전쟁 그 대규모 충돌에 대비해서 한 6천 명분의 혈액 그리고 혈소판 그리고 이제 각종 전쟁 물자를 전방 지역으로 지금 전진 배치를 했고 인도도 이거에 대응해서 또 대규모로 추가 병력을 배치를 인도도 했습니다. 핵무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도 중국이랑 남사군도 지역에서 계속 그 싸우고 있는데 예. 그 중국의 군사적 위세에 눌려서 철수했던 석유 시추선을 한 사흘 전에 다시 배치해서 석유 시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 미 해군에다가 그 기지를 또 제공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어느 지역이죠, 거기가? 베트남에?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베트남과 인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네, 6월 달에 이들 두 개 국가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부 지역에서의 중국군 움직임을 견제하고 잡아두기 위해서 여기 이 지역의 베트남과 인도 지역의 대규모 중국군 병력을 잡아두면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 두 개 국가에게 어떤 모종의 약속을 하고 이들 국가도 지금 사활적 국가 이익을 가지고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오늘 좀 해결책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점점 이게 객관적 상황이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게 좀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수 진영 쪽에서 무슨 얘기냐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대비 잘해야 된다. 진보 진영은 무슨 얘기냐 대화로 하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진영 입장을 떠나서 우리 이일우 그 사무국장이 객관적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미국이 이게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그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전쟁 여론이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외교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미국의 이 분노를 어느 정도 좀 다독이고 지금 예. 대통령께서도 이 한반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잘 잡고서 주변국들 간의 이런 그 충돌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를 잘하는 그런 굉장히 현명하고 기민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기했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분의 그 존 켈리, 매티스, 삽참장 또 누구라 그랬죠? 그 조지프 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던포드. 던포드. 예. 야, 이게 아침에 부동산 대책 잘했다 그러다가 지금 전쟁 얘기로 넘어가니까 덜컹하네요.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347님 북한이 막 나가고 우리가 사드까지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과 냉전을 불러오는 기회가 될까 봐 걱정되네. 우리나라 또 끼어서 피해만 보는 거죠. 이성광님 맨날 운전 중에 듣다가 쉬는 날이라 간만에 보는 라디오와 함께하네요. 언제 와도 봉도사님 잘생기셨어요. 영화배우 데뷔 생각은 없으니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전쟁은 전쟁대로 큰일 났어요 이게. 묘안이 없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예. 크게 방법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하고 예. 뭐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증가라든가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반대급부를 지금 얻어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있어서 지금 한반도 배치 사드가 대중국 전략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이 카드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트럼프를 잘 설득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외교 당국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도 문제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북미 간의 충돌 상황이 더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로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미국이 동해와 서해 양쪽에다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씩 띄워놓고 실제로 북한을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예. 김영삼 예, 정부 시절에. 때리려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정말 총력전을 다해서 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랑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막았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외교적으로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예. 레드카페 7일님 내일 모레 우리 아들 입대하는데 군대 군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왔네요. 유유. 저희 아들도 군대 가요. 저희 아들이 97년생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레드카페님 아들이 97이나 96쯤 되는 것 같은데 군대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군대 갈 자녀를 둔 부모님, 아들을 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민국까지 8천만 1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논리가 그때 94년도하고 좀 다른 게 94년도에 이제 막 그 원자력 그 개발을 막 하려고 그러는 시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의 미국의 강경파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본토에 도달하는 안정적으로 개발된 ICBM이 나옵니다. 그 전에 손을 봐야 됩니다. 본토에 도달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미국을 그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안타깝게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지가 않는데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북핵 폐기라든가 레짐 체인지보다는 동결 조치 북한이 지금 더 이상 핵무기를 고도화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동결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현재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논리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 먹힐 수 있을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설득 가능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죠. 당장 폐기를 안 하겠다라고 저렇게 아각거리면서 그 버티고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중지하고 그 위협을 여기서부터 컨트롤해 나가자, 관리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그 제야의 이 그 보수정의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동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소련에게 러시아에 침공을 당하면서 크림반도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다페스트 그 각서를 통해 가지고 안전 보장을 약속을 받았는데 강대국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핵 포기는 곧 체제 붕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물론 몰락하는 걸 또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제도적 장치, 그냥 단순히 그냥 합의 각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확실하게 그 믿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끼를 만들어서 이것을 던질 수 있도록 그 미끼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군사무기 수준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실 분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일명 밀리터리 덕후 밀떡 자주국방 네트워크 2로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르투시 몇 기라 했죠? 32기? 45기입니다. 45기요. 어우 아들뻘이네 그럼. 정확히 23년 후배입니다. 자, 손승희님 부동산 정책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정말 유익한데 나중에 저희가 상황 진척되는 거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쯤 해서 1, 2, 3부 통으로 터서 쫙 한번 다시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담도 좀 많이 받고 오늘 많은 내용 얘기했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가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막 듣고 이해하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도 또 더 중요해. 전쟁 나요 안 나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 더 심각하잖아.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 위기죠 위기. 네. ICBM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북한이 28일 날 두 번째 화성 14형 예. 발사를 했습니다. 그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쐈던 것보다 정점 고도는 1000km 정도 올라갔고 900km가 더 올라갔죠. 예. 그리고 비행 거리는 한 60km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재도립체가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NHK TV에 영상이 그대로 찍히면서 이것이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NHK 옥상에 있는 CCTV에 이 재도립체가 낙하하면서 화염을 뿜는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안정적으로 탄착점에. 예, 그래서 NHK가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를 해서 약 40년 정도 이제 미사일 분야를 연구하고 그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그 마이클 앨러먼이라는 미국 전문가한테 그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로는 일단은 한 9분 우선 정도 넘었다. 왜냐하면은 재도립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낙하를 했고 그 주변에 약간 불꽃이 튀긴 하지만은 이것은 외피가 벗겨져서 발생하는 그런 불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 무척 수세적으로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하자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또 입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실제 공격에 나서기 전에 지금 적을 안심시키기 위한 양동 전술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라는 대상은 과거에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이 쉽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나라들과 달리 지금 미국에게는 한국이라는 인질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때 김정은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는 이것은 그 미국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지만은 미국이라는 게 결국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동맹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버리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네라는 식으로 다른 국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점을 지금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이다. 그럼 미국이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그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봤더니 우리 본토도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럼 여기 못 들어오는 거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들어오면 패권으로서의 그러니까 세계 인터내셔널 짱으로서의 지위를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딜레마가 큰 것이 때리자니 피해가 너무 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강도 무평양이에요. 예. 북중 접경적 30km 안쪽에. 예,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잘못하면 중국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예. 중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체가 워낙 군사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거의 한 1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예. 반전 여론이 굉장히 센데 이런 이라크나 아프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두 가지 뭐 예. 협상 6,000명 정도 되는 멕시코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할 때까지 이 주민들이 우리는 협상은 없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죽겠다. 옥죄하겠다라고 해서 전멸할 때까지 싸웠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때 미국과 멕시코 사이. 분쟁이 네, 벌어진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찾아오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 전체를 완전히 뺏어왔죠. 이 알람. 186명이 전멸함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극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으로 확전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아메리카 본토 대륙에서 전쟁은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토를 공격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온 거예요. 9.11 테러가 한 번 있었고요. 9.11 테러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미 본토라기보다도 어느 한 타겟을 공격한 거고. 타겟을 공격했는데 그것에 분노해서 미국인들이 10년 동안 빈라덴을 집요하게 쫓아서 예. 결국에 죽였고 그리고 지금 그 알카에다 잔당 세력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추적 및 공격과 암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어떤 그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분노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지금 북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9.11 사태 이후에 Patriot Act 애국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면서 테러 분자라고 테러 의심자로 분류가 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법인데 그게 최근에 2016년인가요? 이때 개정이 됐죠. 2015년 15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이전 사회로 돌아간 그거는 본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 심각해진다고 판단을 하면 스스로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라도 예.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부 장관, 즉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 무슨 얘기냐, 대화하자. 그러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이상해. 또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책을 같이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애들 왜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우리보다 그 뭐 전체적인 경제력도 약하고 국방비를 투입하는 액수도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북한보다 한 33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에서. 우리 국방 예산이 그 북한의 GDP 아니에요? 예, 그 정도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800km고 북한은 이제 뭐 8,000에서 10,000km고 거의 10배 차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구매력 지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서 소총 한 자루를 겨우 사는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소총 4자루 5자루를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현무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현무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당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북한은 비슷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뭐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이 대당 한 10억에서 15억에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도 있고요. 생산비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럼. 예, 뭐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5분의 1. 예.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고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이 분야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이 군비 증강을 하는데 예. 북한은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뭐 기술을 절취를 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미사일 기술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북한은 국가적 사활을 걸고 이것을 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9분 응선 9.5부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지금은 기술이 완성되면 내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이 2번째까지 썼는데 예. 아마도 한 2번, 3번 정도는 더 사격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 신뢰도를 검증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신뢰도가 완성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또 팔아먹겠네.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미국에 대해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 상황도 있지만 북한이 이것을 뭐 테러 단체라든가 그 불순 세력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것이 지금 미국이 여러 그 테러 단체들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예하에 있는 정보국이죠. DIA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봐도 북한이 내년 정도면은 실전용 ICBM을 그 대량 생산해서 배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북한 ICBM이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유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서 지금 북한이 이거 이제 ICBM이 아니다, 중거리 탄도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약간 좀 수습하기 위해서 톤 다운 시키려고.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것이 ICBM이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라고 예. 하면서 뭐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그 강경 발언들이 지금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그 CNN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에 메인 화면을 계속해서 미국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한 수천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대가는 무엇일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뭐 수천 명이 죽을 거다. 근데 그게 미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논란 지금도 되고 있죠. 예, 계속 끝난 게 되고 아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분쟁 지역 하나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형제 가족, 일가 친척의 생명을 잃는 건데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다시 해방 이전에 이런 산업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 이제 19세기 초에 있었던 뭐 예. 알라모 전투라고 유명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의 사례를 보면은 그 이후로 200년 동안 미국인들의 정서를 보면 내 땅, 내 영역, 그다음에 내 국토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라든가
그 침략 같은 거는 용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서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시험을 하고 실제로 김정은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라모 전투라고 하는 건 뭐죠? 19세기 초에 그 텍사스주에 있는 알라모라는 그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한 186명 정도의 그 미국인 이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수천 명의 한